농막과 체류형 쉼터와 일반 주택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. 네, 두 번째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강화도의 체류형 쉼터가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.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세특례 제한법, 이게 이제 어제부로 일부 개정이 됐고 시행이 오늘부터 이건 바로 시행이에요.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, 그 전에 그 인구 그 부활 정책 뭐 이런 게 있었죠. 그 정책 관련 자료를 잠깐 보면 이 자료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작년 4월에 나왔던 자료인데, 그 자료를 보면 인구 감소 지역 이렇게 부활 3종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인구 감소 지역을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강화군이 인천에서는 딱 그 두 개가 들어갔죠. 강화군하고 웅진군,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강화군도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인구 감소 지역으로 들어가 있고, 또 접경 지역이기도 하죠.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혜택을 좀 주겠다, 이런 게 이제 발표가 났었고, 이제 세컨드홈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혜택을 좀 주겠다,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이게 이제 4억 이하 주택, 공시가격이니까 실질적으로 한 6억 5천 정도까지도 공시지가 4억이 채 안 되죠. 그래서 뭐 특별한 뭐 별장식의 큰 이런 걸 빼고는 충분히 세컨드홈으로 지정을 받지 않을까,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, 그게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개정된 이유를 보면, 뭐 물론 기업의 성장이 이제 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좀 가라, 그러면 많이 혜택을 주겠다, 이런 것과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, 뭐 이게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하겠다. 그러다 보니 제 개인적인 생각은, 뭐 타 지역을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. 특히 뭐 양평이나 광주나 이천이나 뭐 수도권에 근접해 있는 주택을 갖게 되면 2주택으로 바로 그냥 돼버리는 이런 지역을 제외한 강화도에서는 이 세컨드홈에 관련된, 그러니까 조세특례 제한법을 10분 활용한, 그러니까 체류형 쉼터보다는 조금 더 이쪽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,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, 이렇게 돼 있고, 분양권, 그러니까 미분양 된 거를 하거나, 아니면 1세대 1주택인 분들이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한 채 더 하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주택자로 보겠다.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, 기존에 이제 대도시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강화도에 집을 한 채 샀다, 그러면 이거는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.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, 강화도에 집을 산 뭐 부분에 대해서의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면 그 세금 냅니다. 그 세금 내고, 기존에 대도시에 있었던 집을 팔 때 2주택으로서의 혜택을 뭐 과세를 해버리는 이런 시스템이었다면, 그거를 그냥 1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12억까지는 1주택을 유치를 해주겠다, 이런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특별하게 본다 그러면 주택을 구입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. 그렇다 그러면 굳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체류형 쉼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, 이 부분에 있어서
개인적인 그 생각이 체류형 쉼터와 주택에 있어서 이제 충돌이 나는 거죠. 이 부분을 또 이제 그 시행령은 제가 이제 1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, 시행령은 바뀐 게 이제 뭐 요렇게 바뀌었다. 이건 제가 1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체류형 쉼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, 시행 규칙은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발표했던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농막은 어떻게 하고, 뭐 체류형 쉼터는 신설이 됐고,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. 이것도 제가 1편에 어떻게 바뀌는 것들을 그래도 좀 이렇게 나라에서 발표한 그 그래프로 보여드린 게 있어요. 그게 이제 시행 규칙도 이렇게 바뀔 것이다. 아직 바뀌진 않았습니다. 오늘 1월 1일인데 1월 1일자로는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전에 얘기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바뀔 것이다,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. 지금 뭐 강화에서 또 이 53조, 그러니까 신설 부분을 보면 농지 개량 행위 신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 나라에서 하는 것은 연 기준 뭐 절토 성토가 뭐 50cm 뭐 미만이면 뭐 그냥 신고 없이 할 수 있다, 이렇게 되어 있는데,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1m 미만은 무조건 신고, 1m 이상은 무조건 허가,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농지법의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바뀐다 하더라도 지자체 조례를 먼저 해야 된다,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뭐 농지법 시행 규칙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강화군에서는 절대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농지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절토나 성토를 하면 큰일 난다. 그러니까 이게 각 지자체마다 조례들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먼저 그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농지법이나 시행 규칙,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다. 그거는 어느 지역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을 본다면 뭐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. 나의 2항 과세특례를 신설해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함. 요게 이제 1월 1일자로 출발이 된 거고, 신구 이렇게 바뀐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. 신설됐습니다.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게 생겼고, 이게 이제 강화군하고 인천에서는 옹진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. 이게 지금 정확하게 내용이 들어가는 건 어떤 거냐면 71조 2항이네요.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내년,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년이 남은 거죠. 그런 주택을 샀을 때 4억 이하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거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.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화에서 체류형 쉼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해를 시켜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뭐 산지도 작년 이제 7월 18일부로 산지에서도 일반인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, 뭐 이것도 인구 감소 지역 이주시죠. 산지 규제를 완화한다. 이게 원래는 그 산지는 준보전 산지하고 보전 산지가 있는데, 보전 산지는 사실 임업용으로 쓸 수 있게만 이렇게
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임업용 산지는 농립어업인에게만 주택이 건축하기 가능했으나 개정이 되면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주택이 건축이 가능해진다. 요거는 아직 산지법이나 이런 거 바뀌지 않았어요. 요것도 앞으로 그러니까 임야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체류형 쉼터 이외에 또 보존 산지에도 개인주택을 지을 수 있다. 뭐 이렇다 보니까 강화도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두루두루 봤을 때 농막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농막을 설치할 것이냐, 체류형 쉼터로 확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체류형 쉼터를 신규로 할 것이냐, 아니면 농막도 체류형 쉼터도 아닌 세컨드홈을 지으면서 유리한 위치를 유지를 할 것이냐, 요거는 이제 토지를 구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뭐 다른 지역 뭐 부동산을 같이 할 수 있는 뭐 이 여건도 안 될 뿐더러 강화도도 사실 뭐 작은 땅이 아니다 보니까 강화도에 맞춰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요거를 보는 건데, 지금 현재까지니까 오늘 1월 1일자까지로 봤을 때는 어제 오늘 사실 오늘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문의가 굉장히 많으셨어요.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일 뭐 모레 뭐 또 이제 약 이틀간의 시행 규칙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바뀌는 것도 봐야 될 것이고, 강화에 맞춰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, 그러니까 뭐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고, 농막과 체류형 쉼터와 일반 주택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, 요것도 제가 그것과 맞춰서 한 번 더 조금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러니까 조세 특례 제한법과 시행 규칙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, 강화도는 어떤 입지적인 혜택이 있다, 이런 걸 말씀드렸고요. 농막과 체류형 쉼터와 일반 주택들에 관련돼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또 다시 세 번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